좀 들으면서 약간 음. 약간 이거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코로나 이전에 학생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2019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 근데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삼수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랑 학생부 기록이 어쨌든 차이가 나는데 양이 그쵸.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음. 되게 다양한 그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이제 평가를 할 때 재수생들이 네네네. 학생부를 내면 그랬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고3 때 코로나 상황이 닥쳐가지고 갑자기 닥친 상황에 대비를 많이 못한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의 포텐셜을 보고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양적으로 뭔가 했어. 오케이, 점수 몇 점 이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상이라고 할게요. 학교별로 예전에 이제 블라인드 블라인드 그게 없을 때는 학교별로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보면 상이 엄청 많은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작은 학교인데 내가 상을 못 땄다고 해서 그 학생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평가가 되는 것처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웠을 네네.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에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뭐 과목이나 이런 걸 들으려고 해도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로 되기 때문에 체킹을 할 수는 없으나 근데 대충 보면 요런 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정도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서 감안해서 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다 고려해서 네, 감안해서 평가를 하신다. 그럼요. 그 블라인드 평가 말씀하는데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일단 면접에 대한 블라인드 그 앞년도부터 했고 이제 네네. 작년에 다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네네. 일단 네네. 첫 번째 게 학생부를 일일이 이제 블라인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이 뭐 땡땡이에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게 다 블라인드가 되거든요. 읽어지지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그 대학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제가 담당을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시스템 하는 회사에 일단 맡겼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았는데 안 읽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일이 다 맡아가지고 사정관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평가 전에 그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블라인드 그 팀 몇 명 팀은 블라인드만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생각보다 수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땡땡 고등학교다 그러면 땡땡이 들어가는 키워드는 다 뭐 없애 한 번에 다 없어지면 예를 들어 이 고등학교 이름하고 상관없는 단어인데 뭐 정설할까 뭐 이런 게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생각보다 그 블라인드 관련해가지고 위반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언택트로 면접을 네네. 진행을 했는데 그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본인 수험번호나 이름을 밝힐 시에는 그 처리하는 기준을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빵점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들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사정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학생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블라인드는 대학에서 이제 블라인드 그 교육부에서 내려준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고 블라인드 그쵸. 면접은 뭐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렸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했죠. 실제로 그 뭐 교복이나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근데 이름 밝혀도 안 올해도 되는 그냥 그 뭐지 대면으로 했던 면접들이 많거든요. 그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 학생부 기록이랑 자기소개서만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사정관 입장에서 사실 뭐 이게 꼭 학교 이름을 보고 저희가 뽑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함으로써 굉장히 투명하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농 지역의 아주 그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은 오히려 시스템이 좀 학교 알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시스템이 맞아요. 없어가지고 못했구나 정도 감안을 해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못해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쪽 지역은 이제 오히려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런 학생들은 이제 다른 전형도 열려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농어촌이 있다. 네네네. 농어촌 전형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정관들을 조금 믿고 그런 것들을 열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그 교육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이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해서 얘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요만큼이었구나 등등등등 그런 거 보고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계속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하다 보니까 네, 재수 네. 삼수 학생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이제 현역 고3들의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고 이게 재수 하나 또는 삼수 하는 이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낫냐 이거는 뭐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근데 올해는 좀 다를걸요. 올해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생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파는 제가 볼 때 2022 지각 변동을 예상해 보는데 이건 저도 이제 사정관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대입제도 변화를 쭉 공부를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나름 예측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매년. 근데 그런 걸 해보면서 올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첫 번째로 약대가 맞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학부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학과나 생화학과, 생물학과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그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치대나 한의대나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율도 굉장히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학년도에 강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이번에 이제 2022학년도에 다 이제 뽑거든요. 그렇게 되면 1,500에서 1,600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열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달라지는 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체킹 같은 것들을 하면 이제 교육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역 균형 선발이에요. 저희가 지균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이때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지역 균형 선발로 10%의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역 균형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지역 인재 선발하고는 다릅니다. 지역 인재 선발이 뭐예요? 그 지방대 육성법에 나오는 맞아요. 그런 지역 인재 선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지원하실 때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성고사도 폐지가 되고 적성고사가 이제 논술 인원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면 올해는 굉장히 지원 전략이 중요하고 그 지원 전략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대학 어디가 TV를 꼭 시청하세요. 쭉 여러분들이 저희 대학 어디가 TV만 따라오신다면 아마 끝에는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2022에 이제 앞으로 고3이 될 예비 고3 학생들이 바뀌는 대입 정책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팁이라든지 지금 시기에 뭘 했으면은 좀 잘했다고 소문이 나는지 팁을 한 시간 동안 말하고 많이 다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이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정확하게 한번 들으시면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또는 대교육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또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요 내용 정도는 정말 베이직이니까 한번 싹 이해를 하시고 나는 어떤 로드맵으로 갈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고민은 짧게 그리고 행동은 길게 고민은 어느 정도 했으면 근데 이제 가지수를 늘려놓는 건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로 쭉 가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조건 정시야 하는 친구들도 내가 교과의 전형에서는 정도는 지원하는 거는 내가 수능 준비하는 걸 흐트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에서 어느 정도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까 정도 그리고 어느 학교 정도 지원을 할까 정도만 해놓고 상향으로? 잊어버렸죠. 네, 상향으로? 적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능에서 그렇게 대박 터졌다는 애들은 잘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왜냐면 떨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로드맵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알려주실 거야. 저는 시키는 대로 갈 거예요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상담받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선생님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쵸. 무슨 학교 붙을 거예요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학교에 대한 정보는 미리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 저는 학교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저희 수시모집 그쵸. 특집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기 링크가 올라가 네, 있을 올라오고 거거든요.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거 다시 보시면 거기서 이제 대학을 필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학과를 필터링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거 필터링 하셔가지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나 학과나 그런 거 관련해서 어느 쪽 정도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 정도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계속 따라다니기보다는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하셨으면 이제 신념을 가지고 쭉 정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고3 되면은 맞아. 어디 있을까요? 뭐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다 정보를 들으니까 맞아요. 너 나랑 생각이 다른데도 막 그게 트렌드인 것처럼 막 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러니까는 좀 휩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로드맵이 바로 서 있다면 흔들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도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스스로 그 내용들을 미리 잘 파악해 놓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2월 1일부터 5일까지 공개되는 대교육 공통양식.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떨렸나 봐요. 이게 네. 그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수시랑 정시 다 같이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끌고 나가는 게 전 좋다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은 맞아요. 하나는 또 좀 주력으로 밀어야 될 게 생긴 거고 수능도 똑같이 영역이 4가지 5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 없다면 맞아요. 조금 또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올해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교협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네, 전화 드리면 되나요? 전화 1600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1615번. 네, 여기 밑으로 네네네. 나가고 있으니까요. 쪽으로 전화 일단은 주시면은 그 합격 불합격 사례 또는 뭐 진로 고민, 뭐 진학 고민 지금 모든 고민들을 다 네네. 털어놓으실 수 있고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좀 전화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럽다 하면 이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다가 써주시면은 다 답변을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이상으로 네. 저희 네, 이상으로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다음에 또 네, 고정이시니까. 만날까요? 그럼 우리 이제 고정이니까 마지막 인사 하나 정도는 정해야 되지 그럼 않을까요? 하나 해주세요. 우리 하나도 안 만들어주세요. 정했는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면 만나요 정도 어때요? 만나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